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명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분석이 왜 필요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지금 의대 선발 인원이 지역별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어지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 60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체 수시 전형에서 1876명을 선발해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지는 점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00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 지역 또는 전남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죠.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 전남 전북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예요. 그 다음에 충남 중북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고 강원 지역은 35%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부터는 의학계열에 있어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 강원이나 제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0%를 우리가 지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경남이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2%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1%예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의대나 약대나 간호학과를 지원하기가 합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도권의 의대 선발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를 가기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지만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가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첫 번째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목표는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는 것도 다행이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보다는 대부분 서울 수도권 의대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1이야, 1.2야 라고 하면 그 성적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의대를 먼저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의 메이저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서울 수도권 의대를 바라보시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 전년도와 달라진 경향 중에 하나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정원이 줄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의대의 합격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첫 번째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의대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문이 매우 좁아졌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학생들보다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가기가 쉬워졌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14%를 뽑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1.0이나 1.1 초반대 학생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 수도권에 산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의 의대를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점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러면 서울, 경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의대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늘었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지역인재 문이 넓어졌으니까 다행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진입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결국은 지역인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의 모집 인원이 줄었고 두 번째는 지방의 대학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아래가 다 막힌 상황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의대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점대가 아닌 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1.1, 1.2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것만으로 합격을 노리실 수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대로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의대는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상향이다. 이렇게 간주하셔야지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을 봤더니 그 대학의 내신 성적이 1.25야. 내 성적은 1.2야. 그러니까 합격선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지방에서 대거 유입이 되어지고 지방에서 대거 유입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탐구 역량의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전형이다. 그럼 어디를 가면 돼? 그럼 치대를 가면 되겠지. 의대에서 치대를 낮추면 훨씬 더 안정적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치대도 지금 보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치대가 3개 대학밖에 없어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3개 대학밖에 없고 치대에서 선발 인원이 109명입니다. 이 109명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61%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비율이 18%, 논술이 19%에 해당되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전형 아니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의대가 안 되면 결국 약대도 또는 치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필연적으로 어디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방대학 학생부 교과나 학생 종합전형에 반드시 원서를 쓴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든 아무리 성적이 낮든 의대를 하나를 쓰든 의대를 6개를 쓰든 무조건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를 반드시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어질 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는 즐겁게 아주 깊이 있게 사료 분석 많이 하죠. 하지만 본인이 정작 가게 될 지방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분석을 기울이하지 않는다. 6개 원서 쓰게 되어지면 3개 대학 정확하게 먼저 쓰고 그리고 나머지 3학은 그냥 안전빵 그냥 아무데나 밀어넣어. 아직 깊이 있게 내용 분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개의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원서 지원하는 20여 개의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 사실상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왜 그러냐면 계명대학교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 자, 모집 인원이 16명입니다. 전년도보다 1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에서 16명의 선발 인원은 상당히 넓은 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하니까 지원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1단계의 배수가 10배수라는 거죠. 1단계의 배수 10배수.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미충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단계 배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0%의 다중 인적성 평가 10%를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이면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다소 불안정하다.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1.4다, 1.5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1.4나 1.5가 돼.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야. 그리고 나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럼 그런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가 바로 개명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왜 개명대가 좋냐? 첫 번째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넓어요. 그러므로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경쟁률이 30대 1이라 하더라도 10배수가 되어지면 3대 1밖에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내가 수능 세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1단계 통과의 경쟁률은 2대 1이 채 안 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 면접을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쓰기에 적합한 구간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100%라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성적 70%에 출결 30%예요. 학생부 100%이긴 한데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다. 일반적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를 두거나 아니면 90%나 95%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부 70%를 둔다는 얘기는, 그리고 출결의 30%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과 반영 비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한 학생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2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중 인적성 면접의 10%를 반영을 합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그렇죠? 높지 않아요. 하지만 면접의 내용을 보면 면접은 수능 시험 다음 날, 결국은 11월 19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준비해야 되겠죠. 수능 시험 보고 가채점하고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 판단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1단계에서 발표하고 나면 사실 준비 시간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거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면접의 유형을 보면 다중 인적성 면접이며 총 30분 내외로 3개의 고사실에서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MMI 면접이고 3개 방에서 30분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부여하는 다중 인적성 면접 반영률 10%는 사실 좀 반영비율이 좀 적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면접 반영비율이 30% 정도는 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10%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접의 반영비율이 10%냐 30%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면접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며, 졸업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게 되고요. 3개 영역 등급 합이 3, 그 다음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비교적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이 1.1에서 대략적으로 1.45 정도의 범위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단계를 보면 대부분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학생부 교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 3이라는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30% 또는 30%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대학에서 1단계 배수를 10배수를 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10배수로 크게 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서 진입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배수가 크면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신 성적이 부족하니까 1단계 배수가 크니까 통과하면 면접으로 승부해서 합격을 노릴 수 있겠다.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수를 크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수를 크게 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매년 입시를 치러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배수를 예를 들어서 7배수나 5배수를 두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내신 성적이 1.1, 1.2, 1.3, 1.4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미충족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결국 상위 점수 때 1.1, 하위 점수 때 1.67이 붙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를 크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크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보다시피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고 비충족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0% 이하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학에서 어쩔 수 없이 1단계 배수를 10배수를 둬야만 1단계 통과자들 중에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서 적정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계명대학교는 사실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한 학교다. 수능 성적이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대학교에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 70%가 반영이 되어져요. 그런데 계명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게 되어지면 1단계 합격자는 교과 성적이 동점자인 경우는 전원 통과시킨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단계의 배수가 10배수고, 그리고 1단계 배수 중에서 전년도의 경쟁률이 22대 1인가 밖에 안 되죠. 그럼 실질 경쟁률이 약 2대 1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사실상 내가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 통과하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다?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되시는 분, 수능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이라면 계명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게 주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취지 자체가 수능이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의 1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입시가 과열돼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만들어?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고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 결국 모든 대학들은 평가원으로부터 학생의 수능 성적에 대한 표준 점수와 100분의 1 일치했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의 핵심은 수능 최저만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모두 일치를 받아보기 있기 때문에, 모두 성적을 다 받아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명대학교는 1단계의 배수가 10배수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신의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가 3.3이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향성은 수능 성적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되고, 대학에서 면접이 이렇게 10%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사실 첫 번째는 물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학에서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핵심은 뭐냐?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35야. 자, 그러면 내 성적이 1.2인데 나는 떨어졌어. 대학에다 따질 수가 없죠. 왜? 그 학생인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이 10%였는데 면접이 예를 들어서 구간 점수가 A, B, C, D였다. 근데 그 학생은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점수가 1.35였지만 1.45인 학생이 붙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면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지면 대학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는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수능 고득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진다. 하지만 대학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와 수능의 고득점이 학교의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신 성적은 다소 불리하지만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고 수능의 고득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명대학교에 원서 지원이 적절하다.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22.24대 1이죠. 1단계 배수 10배수를 고려하면 말씀드렸죠. 2대 1의 경쟁률. 거기에다 두 번째,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수능 체제가 3, 3의 수능 체제고 그리고 1단계 배수 10배수를 고려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0% 이하일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21대 1의 경쟁률이나 3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명대학교 교과 평균 성적은 1.36이고 모집 인원은 16명입니다. 계명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형,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고 전형, 이 세 개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낮다면 근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면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단계 전형으로 가자. 다시 말하면 1단계 학생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가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별 전형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있어요. 당연히 내신 성적 중심으로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70%의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 이렇게 을지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어지고요.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고신대학교인데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어디냐? 첫 번째 수능 전에 면접을 운영하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을지대, 연세대, 미래,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고신대, 인제대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신 분들은 첫 번째는 다단계 전형, 두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그리고 면접에서도 어떻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 유리하고 당연히 1단계의 배수가 넓을수록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불리하신 분들은 1단계 배수가 좀 큰 대학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어디로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 연세대 의대를 가고 싶어, 또 성균관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한양대 의대를 가고 싶어, 경희대 의대를 가고 싶어, 가천대 의대를 가고 싶어, 인하대 의대를 가고 싶어.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있는 의대를 대부분의 분들이 다 희망하세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서울 경기 지역의 의대를 가기 매우 어렵다. 첫 번째, 모집 인원이 줄었다. 두 번째, 지역인재 전형으로 크게 인원이 늘면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안정지원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지방의 대학에서 선발하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과 서울 지역의 의대가 선발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점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일반고고 내신 성적이 우지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가 엄청 훌륭하대. 아이의 학생부가 되게 훌륭하대. 학생부가 아주 좋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생부가 좋다는 것은 학생부에 아주 과학적, 의학적 내용들이 알차게 쓰여져 있다, 우수하다.
이게 아닙니다. 학생부가 우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학교의 유형과 학교 프로파일이 기본 배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수한 학교일수록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 학교 활동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그 활동을 통하여 과학이나 의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우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지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구성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 학생 자율 탐구를 기반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셀프 학생부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부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를 되게 알차게 썼다. 학생부가 되게 잘 썼다. 학생부가 과학적이고 아주 역량 중심으로 잘 썼기 때문에 우수하다. 이거 우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수한 게 아니라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첫 번째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속에서 학생이 다양한 역량과 활동을 펼쳤어야 되고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졌어야만 사실상 역량과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지. 일반고 학생이고 학교는 대부분 문과 중심이고 자연계와 관련이 되어진 과학이나 의학적 활동들 사실상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의 각 모든 내용들에 내가 희망하는 의대에 맞춰서 진로 방향을 정하고 자율탐구를 진행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다 써줬어. 이렇게 되어지면 동일한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원서 지원을 할 때는 상형을 쓰는 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상형을 쓰는 게 문제 없어요. 써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붙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내가 꼭 붙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 2021, 2022학년도에 계명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명대학교 2022학년도를 봤더니 학생부 교과 의예과의 등급 평균이 1.16이었습니다. 90% 평균 커트라인이 1.3 정도의 커트라인이었고 경쟁률은 12.1, 12대 1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은 1.35, 80% 컷은 1.55까지 내신 성적이 낮아졌죠. 그만큼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이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세제를 미충족했다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신 성적은 1.55가 되었고 경쟁률은 14.9대 1. 경쟁률은 사실 크게 높지 않죠. 그러다가 2022학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대거 몰립니다. 22대 1의 경쟁률이 올렸어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후의 배경은 2021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85%가 1.5의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죠. 학생들이 몰리면 당연히 내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1.36, 1.43 정도의 내신 성적이 형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최종 후보는 대략적으로 22명 정도, 충원율은 약 100%의 충원율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22대 1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경쟁률이 14.9대 1이라 하더라도 22대 1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 통과하는 게 배수가 10배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2대 1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경쟁률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충원율이 약 100%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1단계 통과는 대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범위가 1.5나 1.55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의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한 번 정도 원서를 써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2023학년도에도 계명대학교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때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계명대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매력적인 대학이 사실상 많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신 성적이 1.34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명대에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충북대학교를 설명을 드릴게요. 계명대와 충북대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대학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대학. 충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5명도 적은이었는데 거기다가 인원이 더 줄었어요. 4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대도시 중심에 계시는 분들 서울 수도권에 의대 가기도 힘들고 서울 수도권에 치대를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의대나 의대를 쓰면 그거 쉽냐? 그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우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을 보면 2023년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100% 선발입니다.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반영 과목은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 2학년, 3학년 때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졸업하신 분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리고 과탐은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계명대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고 3, 4의 과탐 2과목 평균 정도라고 보면 의대의 전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약 중간 정도의 상해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명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4명인데 그리고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1.28 정도의 성적인데 그런데 경쟁률은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왜 4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까?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저 대학이 붙기가 좀 더 쉽겠다. 뭔가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낮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아니면 모집 인원이 많거나 또는 입시의 결과에 변동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몰릴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 5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 매우 적고 두 번째 교과 성적 1.28이면 높은 교과 성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3, 4라고 한다면 결코 낮다고도 볼 수 없고 높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대거 몰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는 4명에서 5명 인원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번 2020,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도에는 8명을 선발했네요.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자, 모집 인원이 8명이었고 진원 인원이 10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비 순위는 5명, 8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5명이 충원이 되어졌다는 얘기고요. 보니까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은 1.16 정도의 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2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 정도의 성적이었고요.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4명. 그리고 지원 인원은 88명. 그리고 예비 순위는 6명. 충원율은 조금 더 비율로는 높아졌죠. 4명에서 6명으로. 1단계 통과된 학생의 성적은 1.13이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최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 성적은 1.59였어요. 바로 이거죠. 결국은 이거를 보고 몰린 거죠. 이걸 보고 몰렸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2022학년도는 5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200명이 몰린 거예요. 대거 몰렸고 그러면서 예비 순위는 18위.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5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면서 1단계 내신 성적이 1.06이 됐습니다. 06.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28이 되어진 거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뭐를 보고 원서를 쓸까? 자, 내가 이 대학을 쓸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합격생 교과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21학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1.59라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에 5명 선발에 200명이 몰리게 된 거죠. 많은 학생들이 몰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격생들의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지니까 1단계 통과자가 1.06 평균이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1.28로 성적대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사실은 이런 대학은 원서를 쓰기가 참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5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5명이 원서를 쓸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0이다, 1.1이다 라고 하더라도 쉽게 원서를 못 써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적이 낮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충원율이 많으면 혹시나 붙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모집 인원이 크지 않다 보니까 원서를 쉽게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아. 차라리 여기가 4명이나 5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계명대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나 관양대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미충족이 발생이 될 거고 미충족이 발생이 되니까 내신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저기 있는 계명대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볼 때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조선대나 원광대 정도는 계명대보다 더 거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쪽의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첫 번째는 강원 지역에 있는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충청 지역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이나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또는 충남대나 충북대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일반과보다는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계명대의 경쟁률이 높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충북대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디를 가야 된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공략해보자. 그쵸? 당연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지역인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한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쓰면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 그리로 쓰면 완전히 다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도 지역인재 전형의 계명대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계명대는 완전히 다른 대학. 그렇죠?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과 부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계명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의 경북대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경북대는 완전히 다른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을 정리한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서울 수도권의 공략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서울 수도권에 계시면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